겉으로 봤을 때 피부가 가장 1차원적인 면역 기능을 잘하고, 실제 면역 기능이라고 하면은 내 몸에 들어오는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능을 다 면역 기능이다. 면역력, 그런 능력.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닥치는 거는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만질 때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뭐 균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가 쉬운데 피부가 있어서 피부가 1차적으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하면은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체나 세포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 면역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 가장 1차원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부예요. 피부가 있어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대부분 다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바람을 타고 공기를 통해서 들어 마시는 걸 통해서 균들이 세균들이 들어와요. 우리 보통 감기 걸리는 것도 일종의 바람을 타고 많이 우리가 에어본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공기 중에 어떤 조그마한 입자들을 타고선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그런 데 묻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내가 들어 마시는 숨을 따 때로는 묻어있는 거를 만져서 입으로 먹으면서 감염이 제일 많이 되는 건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은데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발을 씻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발보다는 특히 손. 왜 그러냐면 손을 통해서 오염된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폐까지 쭉 들어가는데 우리 몸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많지 않으면은 바깥으로 다 배출하게 돼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재채기도 일종의 그거고요. 또는 이제 리플렉스이죠. 기억질량. 뭐를 잘못해서 기도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살이가 들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거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깥으로 배출시키려는 우리 몸 안의 면역 기능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점막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입술. 또? 눈. 맞아요. 눈이에요. 입술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껌껌이죠. 눈꺼풀. 그죠? 눈꺼풀에는 또 뭐가 붙어 있죠? 눈썹. 네, 눈썹.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스카라로 높게 하는데 실제는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데 훨씬 더 생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어야지 먼지를 더 잘 막아줍니다. 이 눈꺼풀과 눈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점막, 점액이 있고 점막이 이렇게 외부하고 노출되는데 외부하고 점막이 노출되면 피부가 아니라서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균이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이라는 게 있어서 자는 동안에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눈도 감고 피하고 해서 이 균들을 보호를 하지만은 자는 동안에는 못 보잖아요. 눈꺼풀이 잘 닫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1차적인 면역 기능에 해당되죠. 또 아까 입술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균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배탈이 나죠. 배 아프고 설사를 하는 그 자체도 일종의 면역력에 해당합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장에 염증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가래 빨리 배출하려고 점액이 분비가 더 많이 돼서 바깥 위로 뱉잖아요. 장에는 빨리 이 나쁜 균들을 배설시켜야죠. 균이 아주 독하지 않고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장이 스스로 그 균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설사를 하는 인간은 어떤 학자는 원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외부하고 생각해보세요. 뚫려있기 때문에 입을 먹은 게 항문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길은 멀고 험하긴 하지만 원통처럼 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배출을 시키는 것도 일종의 우리 몸 안의 방어 체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막 자체에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면역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발도 해당이 되고요. 피부, 점막, 기관지 점막, 기관지 점막, 루코스리아를 모노라고 하는 그 도래부도, 그다음에 잔에 있는 점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서 면역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이겨내기 위한 구조와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또 다음 단계의 면역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뭐 방광은 빼놨는데 비슷한 거요. 아데노이드, 편도, 비장, 뭐 폐허관이라고 해서 장 옆에 있는 골수, 냉장, 해부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해부학적인 구조로 방어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분포하는 위치예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호흡기나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노이드 편도. 편도선은 그 코하고 구강이 넘어가는 그 뒤쪽에 있는 림프절을 말합니다. 림프절하고 유사한 면역 구조거든요.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코나 입으로, 특히 코로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숨 쉬는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숨 쉬는 게 훨씬 더 많이 외부의 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 뒤쪽으로 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림프절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에 편도. 편도는 이제 이 아데노이드 다음에 구강에서 들어온 것까지 같이 되고요. 이제 풍선은 사람에서는 태아가 되는데, 태아에서 엄마 뱃속에서는 풍선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줄어들죠. 성인에서는 풍선만 남아있어요. 이런 풍선에서 다 연결된 림프 결절이 있고, 림파틱스라고 하는 림프 채널이 있어요. 우리 가래토시 쓴다는 얘기 가끔 하시죠? 어른들이 가래토시가 쓴다, 먹물이 잡힌다, 주변. 머리에 여기 스컬프에 종기가 나면 어딘가에 여기 림프 결절이로 커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심장 쪽으로 심장이 가장 센터거든요. 센터를 향하는 모든 이제 혈관도 그렇고 림파틱스라고 하는 림프 채널도 그렇고 혈관 심장을 향해서 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요. 다리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심장을 향해서 다 중앙 집결식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림프 결절은 바깥쪽 디스탈 포션 원이브라고 요 손끝이면은 여기에 결절이 있는 거예요. 손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쪽을 따라서 림프, 머리에 염증이 생기면은 림프절이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제 심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이브, 그러니까 바깥보다 더 심장 쪽에 가까운 쪽에 림프 결절들이 있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있는 세포들이 염증이 생기면 림프구들이 거기에서 나가서 그 염증을 담당해서 구역별, 자기 구획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림프절들은 머리 쪽에 있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들은 겨드랑 밑에 있는 팔 쪽, 이 허벅지에 있는 림프절들은 다리에 어떤 염증이 있으면,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림프가 제일 가까우니까 일로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다 권역이 나눠져 있고, 그걸 담당하는 이거 있거든요. 이게 림프 결절입니다. 림프 결절이라는 거는 그런 림프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게 균이 감염이 돼서 어떤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서 세포들이 증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림프 결절들이 통통해집니다. 그럼 만지면은 머물이 잡힙니다 하고 와요. 머물이 잡힙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제일 먼저 그 디스탈 포션, 원이브에 이 림프 결절이 강화하는 그 부분에 어디 염증 없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염증이 없는데도 커졌다 그러면 여기 림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는 아주 해부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그 면역력을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랑 싸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 뼈다락지가 머리에 이렇게 골맞단 말이에요. 골으면 림프 결절 끊는다고 그랬죠. 염증 반응은 뭐냐면은 일종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말끔할 때는 균이 안 들어가지만 틈이 생기면은 옳다구나 하고 균은
먹고 살기 좋은데 찾아서 얼른 들어가고 그걸 따라서 균이 이렇게 들어와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러면은 균이 바로 들어왔을 때 즉각 늦게 대처하면 균이 전신에 다 퍼지잖아요. 그럼 전신에 안 퍼지려고 하면은 그 부위에 있는 방어를 하는 군인 같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탐식세포. 탐식세포라는 게 피부 밑에 피하지방층에 우리 몸에 쫙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 분포하거든요. 그게 즉각 균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감지를 해서 바로 이 균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면서 여러 가지 균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탐식세포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을 확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타이트하게 닫혀 있어서 피가 잘 흐르게 하는데 혈관이 이렇게 벽이 문이 열리듯이 창문을 열면은 그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나 다른 부위에 있는 먼 데서 오는 지원군이 와요. 백혈구도 오고 림프구도 오고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혈관에 창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혈관 안에 들어있는 물 같은 용액들이 그 부위로 더 쌓이죠. 그 부위에 전체 혈관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혈관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히스타민에 의해서 붓고 열이 나고 혈관이 열이 나서 붓고 빨개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내가 알고 있던 균이든 모르고 있던 균이든 간에 나만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거를 선천성 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피부 점막, 그다음에 장에 있는 정상적인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피부에 있는 탐식세포, 탐식세포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인데 내식세포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자연살해세포라고 해서 이제 이 림프구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획득 면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서 얻은 면역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선천성 면역이라는 거는 균이 내 몸에 이전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도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무조건 반응하는, 무조건 싸우는 그런 세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균이 또 들어오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쟁을 오래 치르지만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미 이 균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힘을 많이 안 들이고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 즉각 반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 하고요. 가장 이거에 대표적인 게 예방주사. 미리 균을 마시라는 균. 그러니까 균을 아주 조금 넣든가 균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주사에는 생균을 넣기도 하고 사균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몸에 들어갔을 때 저놈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내 면역세포들이 싸워서 금방 이기는데 한 번 싸운 거에 대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림프구가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을 하는 세포 이름이 기억세포예요. T 림포사이트, 림프구 중에 기억세포라는 세포가 한 번이라도 균이 들어왔던 거는 잘 기억을 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획득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획득 면역과 선천성 면역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이라고 하는데 이 획득 면역은 가장 고차원적인 면역 내부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이 일반주사라는 거고요. 그럼 1차적으로는 항상
단백질을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해당이거든요.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림프구가 붙어서 이거하고 반응을 합니다.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고 이 세포하고 나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나하고 똑같이 이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와 똑같은 세포들이 증식이 일어나요. 그거에 관여하는 게 이제 T세포고요. 또 증식, 이 세포만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B세포에 연락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라. B세포가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들이 들어오면 항체가 많으면 균에 항체가 달라붙어서 바로 끌고 쓰레기통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몸 안에 쓰레기통. 그러면서 세균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감기 약간 앓은 척하면서 싹 지나가. 면역 세포들이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흉선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흉선이라는 데서 만들어지는데 성인이 돼서는 그러면은 흉선이 폐하되고 없으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조혈 모세포. 조혈 모세포라는 거는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혈소탄도 만들고 림프구도 생성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을 골수에서 만들어서 전신에 다 퍼질 수 있게. 그래서 실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이뮤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뮤니제이션이 액티브 이뮤니제이션과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이 있어요. 액티브는 능동, 패시브는 수동.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를 능동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그때는 즉시 그 길에 반응하는 항체를 일부러 바깥에서 항체를 넣어주는 거를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 항체를 직접 넣어요. 항체가 노출이 되면 보통 10% 일주일 이상이 지나야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주째 피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만들어진 게 감소가 돼요. 떨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접종 시키죠. 추가 접종 시키는 거는 이게 떨어질 시기쯤에 다시 한번 항원에 노출을 시키면은 그 기억세포가 또 들어왔네 하고선 더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 항체 양이 순식간에 몇십 배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 균에 따라서는 뭐 2차 추가, 1차 추가, 2차 추가, 또 몇 년 후에 한 3년이나 6년 후에 3차 추가 이런 식으로 비형간으로 또 아이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면역력을 올리려면 사실 이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해서 자란 사람들은 면역력이 온갖 종류의 항체가 내 몸 안에 다 있고 기억세포들이 온갖 종류의 세균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딱 들어왔을 때 즉각 반응을 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애들을 너무 깨끗하게 길러가지고 이런 세균에 노출될 기회들을 다 엄마가 다 차단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성인이 되도록 균에별로 노출이 안 돼가지고 항체가 별로 없어. 내가 방어시킬 수 있는 항체의 종류가 적단 말이야. 그럼 면역력이야. 이런 과정들을 성인이 돼서 겪으려고. 어렸을 때는 감각도 약하고 잘 이겨냅니다. 애들 때는 좀 그런 거 살짝 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균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력